주소 좀 불러줄래? 서울 마포구 성산동 뭐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방송에서. 네, 맞습니다. 자, 이 기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부터 좀 이 해주세요. 30대 남성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미성년인 여학생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 미성년자를 유인한 다음에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성폭행을 했다가 경찰에 검거가 됐는데요. 지난 6일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자, SNS로 말이죠. 미성년자를 유인해서 이제 몹쓸 짓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 사건 그 부모님의 신고로 알려졌죠. 네, 맞습니다. 부모가 딸아이가 실종됐다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이 신고를 한 게 오전 11시 충남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CCTV를 이제 확인을 해서 아이의 행적을 파악하다가 이 아이가 타고 간 차량 번호를 파악했습니다. 이 차량은 충남에서 시작해서 3시간 후에 경기도까지 올라와서 경기도의 한 주차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 주차장 그냥 일반 주차장이 아니라 차량 공유 업체가 사용하는 차고였습니다. 즉 저 남성이 사용한 저 차가 개인 차가 아니라 공유 차량이었다는 거죠. 저 차에서 내린 남성 1시간가량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저 미성년자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자, 교수님한테 질문 2개를 드릴게요. 네. 일단 공유 자동차를 이용해 자기 개인 차량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공유차를 이용했다는 거. 그리고 이 미성년 학생한테 헤어지면서 니네 집 주소 안다. 협박을 한 거. 네. 지능적이에요. 네, 뭐 굉장히 지능적이고 지금 충남에서 없어진 애가 3시간 후에 경기도에서 발견된 거잖아요. 지금 이런 이제 3시간 만에 아이를 발견했다는 점에서 전 이번 사건은 물론 뭐 불행한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만 경찰에게 굉장히 크게 칭찬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충남에서 아이를 쏘카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예, 공유 차량으로 납치를 했으면은 그러면 아이를 제자리로 다시 돌려보냈을까요,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까지 이동을 했다는 얘기는 상당 부분 돌려보내지 않을 개연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 아주 짧은 이제 3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 시간 동안 아이를 빨리 찾아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이의 목숨을 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일단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그 이제 공유 차량 업체인데요. 이 아이의 말씀하셔도 보호자가 됩니다. 예. 사실은 호소를 했잖아요. 내 아이가 이리저리 돼서 이게 지금 빨리 이제 어디로 뭐 지역을 일단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입력을 해야 지금 지금 공유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알려달라. 그랬는데 이 사람의 개인 정보와 이제 행적을 사실은 알려주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 도대체가 이렇게 해도 영업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건지 지금 이 피해 여아는 지금 의제강간 연령에 해당하는 무지하게 어린 애입니다. 이 무지하게 어린 애가 지금 납치돼서 지금 이런 위험에 노출이 됐다고 이렇게 애타게 호소하는데 개인정보 운운하면서 협력을 안 하고도 이게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할 생각이 있는 건지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맞습니다. 자, 지금 뭐 우리 교수님이 뭐 대강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 차량 공유 업체 쏘카 오늘 뭐 공식적으로 입장도 냈으니까 그냥 얘기를 할게요. 쏘카가 도대체 어떤 실수를 했는지. 일단은 이제 경찰 측에서 수사를 하면서 이제 해당 차량을 이용한 남성의 인적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정보를 달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개인 정보이기는 합니다.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그냥은 줄 수 없으니 영장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진짜 애가 실종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급한 상황인데 그것도 아주 어린 애가 근데 영장 가져와라 뭐 해라 이거는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건 있지 않습니까? 2015년에 미국에서 무슨 폭탄 테러 사건이 났을 때 그 폭탄 테러범의 이 애플 휴대폰 이 비밀번호를 하니까 뭐 애플 측에서 이게 뭐 협조를 안 해줬다. 뭐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고객에. 근데 이거는 조금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우리만의 어떤 정서라는 것도 있고 말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아동 성폭력, 포함 이제 성폭력 사건은 우리나라 4대 강력범죄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을 대한민국 국민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지금 이런 이제 차량 업체에서 이런 식으로 협조를 안 해주고 그것도 아주 어린애의 행적이 지금 사실은 확인이 필요한데 더군다나 좀 굉장히 유감스러운 건 이 아이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와중인데 어쩌면 그걸 거절할 수가 있는지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녹취록을 들어보면은 이 피해 아이의 어머니가 막 울면서 사정사정 부탁을 하는데도 그 해당 업체 직원이 뭐 규정을 막 언급하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자, 변호사님, 네.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알려주면은 그 업체가 뭐 무슨 뭐 처벌을 받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안전한 그런 대응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이 회사 입장에서는 고객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유출되면 안 되고 또 마음대로 공개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내부적인 교육이나 지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당시 업체 담당자의 요구대로 영장이 제시됐다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니까 당연히 그에 따라서 집행이 되었어야 합니다. 또 그러한 영장 집행에 당연히 협조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런데 애초에 최초에는 영장 제시가 없었어요.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법적인 판단,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좀 나눠서 보아야 되는 좀 복잡해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련 법령에 보더라도 이 정보 주체가 이제 범죄 용의자인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애매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소카의 담당자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 매뉴얼상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영장 없으면 알려줄 수 없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설령 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또 따라서 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업체 내부 매뉴얼에 따라서 제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있구만요. 그럼 자기들 내부적으로. 네, 근데 그것도 약간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설령 이 회사 내부 매뉴얼로 이럴 때 공개해라, 이럴 때는 공개할 수 있다라고 했다 하더라도 네. 이게 과연 관련 법령에 있어서 과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냐. 여부는 또 별개가 될 수 약간 있어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네. 그래서 당시에 저는 보수적으로 대처한 그런 회사 직원의 어떤 심정도 이해는 갑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아주 끔찍한 범죄 해결에 도움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고 그에 대한 또 여론의 여러 가지 질타를 피할 길은 또 없어 보이는 거죠. 근데 아무튼 뭐가 됐든 그 직원이 뭐 보수적으로 판단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렇게 되면서 그 회사가 사회적으로 지금 엄청난 돌팔매를 맞고 있고 이게 또 뭐 그 회사의 평판에 대한 그런 걸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문제가 된 게 이뿐만이 아니에요. 영장 발부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또 담당자가 없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회사가 이 사안의 중대함을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건 6일 날 발생해서 영장이 갖고 와야 정보를 줄 수 있다고 해서 경찰이 7일 날 수색영장 발부 받아서 회사 측에 제시했는데요. 이제 보도에 따르면 이 소카 측에서 담당자가 부재 중이어서 정보를 바로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응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결국 사건 발생 2일이 지난 8일에서야 성폭행 용의자에 대한 정보를 경찰에 제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피해 아동의 부모님 측에서는 이런 늑장 대응 때문에 피해가 더 커졌다 이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사과문 내긴 냈죠? 네, 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조금 설명을 보태고 싶은 게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정보를 당연히 저도 이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상황이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만약에 이런 절차가 없이 제공을 했을 때 만일에 하나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이 회사를 통해서 자신의 정보를 준 회사를 통해서 이제 법적인 책임을 부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신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거고 다만 이제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부재이거나 그리고 매뉴얼 때문에 조금 늦어진 부분은 좀 문제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업체 역시 공식 사과문을 냈습니다. 이제 대표이사 명의로 냈는데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제 경찰서 협조 요청에 신속하게 협조하지 못한 대응과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번 일로 충격받은 국민 여러분께도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변호사님 짧게 이 남성 그럼 어떤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수사가 진행되겠습니다만 이제 피해자가 굉장히 어린 나이입니다. 따라서 아청법이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엄한 처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또 이런 범죄 수법을 볼 때 이번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따라서 여죄에 대한 추궁도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첫 제가 번째 한마디만 보태고 싶은데요. 아동 납치 같은 경우에 지금 아동 납치잖아요. 영미권은 무조건 영장 없이도 어레스트 퍼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체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걸 할 수 없다면 법이라도 바꿔서 이거는 꼭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